그래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신고해 이 새끼야. 오늘 저랑 같이 삼각함수의 한번 큰 개념들을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책 보지 말고 가볼게요. 우리 교육 과정에는 이 삼각함수를 몇 개로 쪼개서 가르치고 있냐면 3개의 파트로 쪼개서 가르치고 있어요. 몇 개의 파트? 원래 사실 이런 말 내가 했던 것 같아. 무슨 방정식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풀이다. 그리고 무슨 함수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무슨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2차 함수, 고차 함수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함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프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유리함수를 배운다? 그럼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해?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 2차 함수를 배운다. 뭐부터 시작해?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그럼 삼각함수를 배운다?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이건 그게 안 통해. 왜냐면 삼각함수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의 뜻부터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삼각함수의 무슨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삼각함수의 뭐 얘기를 합니다? 활용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특히 이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수능에 출제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20년 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게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5년인가 6년 전쯤에 다시 교육과정에 편입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수능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많을까 적을까? 조금 적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수도 약간 적어. 이제 선생님들은 사설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질이 좋은 문제가 떨어지는 추세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단원 독자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다른 문제, 특히 미적분 고르신 분들은 삼각함수의 극한이나 삼각함수 도형에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써먹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 3개의 단원인데 오늘은 나랑 같이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자. 삼각함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자. 오늘은 좀 말랑말랑하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함수를 그래프부터 안 하고 뜻부터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개념이 조금 뭐하다? 생소하다라는 거야. 선생님, 저희 로그 함수도 생소했는데요? 맞아요. 로그도 생소하고 지수도 생소한 건 맞지만 삼각함수만큼 생소하진 않아. 삼각함수는 개념이 수1에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생소하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걱정이 된 거야. 삼각함수 첫 장부터 삼각함수 얘기를 하면은 니들이 도망갈까봐. 그래서 삼각함수 뜻이라고 단원 이름은 적어놓고 뜻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를 부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선입견을 부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삼각함수라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에 관한 얘기야. 뭐에 관한 얘기? 각에 관한 얘기. 이 각, 영어로 앵글이라는 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선입견이 있어요. 첫 번째 선입견이 뭐냐? 각이라는 건 몇 도에서 몇 도까지만 있다. 0도에서 360도까지만 있다. 요 선입견. 이걸 깨부셔야 돼. 마이너스 20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대답하지? 450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대답하지? 그게 딱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준이야. 이제 수학 1의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요. 아, 각이라는 게 꼭 0도에서 360도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뭐도 있다?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있는 거고 음수인 각도 있는 거야.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고요? 일반각. 이 일반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야 돼요. 좌표 평면에서 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쪽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초라는 게 뭐야? 시초. 시라는 건 뭐 시조, 시조새 같은 애들 시작 뭐 이런 거고요. 초라는 건 뭐 3월 초, 연초 할 때 초예요.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얘는 주황색 선은요 고정되어 있는 반직선이에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반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원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이 동경은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무슨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 이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외웠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게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럼 각도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갔을 때? 시계 방향 갔을 때 요 각의 크기를 읽어주면은 양수가 나오지만 이 각을 읽어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부호라는 건 뭐야?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각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각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말이 거꾸로 되는 거 같죠? 양수는 반시계 방향, 음수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다. 두 번째, 360도를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400도라는 건 뭐야? 400도라는 건 한 바퀴 돌고 와서 360도 왔고요. 거기서 몇 도 더 간 거예요? 40도 더 간 거죠. 결론은 이거야. 40도하고 400도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다른 각이야. 40도하고 400도는 다른 각이에요. 하지만 40도의 크기와 400도의 크기는 뭐 한 거야? 같은 거지. 이해됐어요? 그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다? 일반각 개념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각을 쓸 때 일반각의 개념을 써서 어떻게 쓰냐면은 세타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런 모양으로 각을 적어준다는 거죠. 몇 바퀴 돌고 나서 얼만큼 더 가는지 써주는 게 바로 일반각의 개념이다. 그러면 이 일반각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까? 니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 일반각의 개념은 그거고 그럼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동경의 위치 관계.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두 개의 동경이 있대요. 시초선 이렇게 있고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3알파인데요. 있어줘야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얼마인? 3알파인. 동경이 두 개가 있대. 근데 이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래. 그럴 때 알파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 동경을 몇 개 그려? 두 개 그려. 근데 뭐의 대칭이 되게? y축의 대칭이 되게. 그럼 하나는 이쪽에 그리시고 하나는 이쪽 대충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y축의 대칭이 되게 동경 몇 개 그렸어? 두 개 그렸어. 둘 중에 조금 작은 거를 뭐라고 놓을까요? 알파라고 놓을까요? 큰 거를 뭐라고 놓을까요? 3알파라고 놓읍시다. 그런 다음 팔짱 딱 끼시고요. 째려보는 거야. 알파하고 3알파를 뭐 해주면 조금 특이한 각이 나올 것 같아. 더해줄까 빼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야. 3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만큼이 3알파고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야. 그럼 3알파에다가 알파를 뭐 해주면? 더해주면 몇 도가 나오겠네? 근데 그걸 180도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는 거지. 둘이 더하면 몇 알파인데? 4알파인데 그거를 몇 도가 아니라 180도가 아니라 뒤에 반드시 뭐를 같이 적어주셔야 돼? 이걸 적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둘이 더한 거 180도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그냥 180도일 수 있고 한 바퀴 돌고 와서 180도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시면?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은 정수거든요. 몇 바퀴 돌았냐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냥 몇 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몇 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 또 n에다가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슨 방향으로? 원래 반시계로 돌아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y축 대칭도 있을 수 있고 x축 대칭도 있을 수 있고 일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일 수도 있고 원점 대칭일 수도 있고 y는 x의 대칭일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풀면 될까 안 될까? 방금 여러분이 무슨 축 대칭이라는 걸 보고 뭐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딱 보고 둘이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하면 좀 특별한 각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한 것처럼 그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외워서 풀면 조금 인생이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자
삼각함수 얘기하지 시작도 안 했어요. 삼각함수 하기 전에 각, 앵글이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각은 0도에서 360도밖에 없다? 아니다 라는 걸 뭐로 깨뜨려 드리는 거야? 일반각이라는 개념으로 깨뜨려 드리는 거야. 두 번째요. 두 번째 선입견은 뭐가 있냐면요. 각을 재는 단위는 도밖에 없다. 우리가 무게를 재는 단위는 뭐 있어요? 뭐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톤도 있죠. 길이를 재는 것도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죠. 근데 유난히 각을 재는 단위는 뭐밖에 없어요? 도밖에 안 배웠지. 그럼 도밖에 없냐?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단위가 나와요. 그게 바로 무슨 단위다? 라디안이라는 단위야.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각을 재는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호도법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했던 도를 이용해서 각을 재는 건 나한테 뻑큐 날리는 거야? 그동안 느끼네요. 수업보다 계속 이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도를 이용하는 건 60분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호도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라디안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디안의 정의는요, 무슨 꼴이 있는데?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을 몇 라디안이라고 한다? 1 라디안 또는 영어로 1RAD라고 쓰곤 해요. 근데 이 단위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쓸 때마다 귀찮잖아. 그러니까 보통 단위를 뭐해서 써버린다? 생략해서 써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보면은 뭐 각이 3일 때, 각이 2일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선생님, 도가 빠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야. 1라디안하고 1도는 완전 다른 각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무슨 법을 60분법으로 나와 있는 각들을 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호도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바꿔주냐?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아가셔야 돼. 6학년 때 배우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한다? 비례한다. 기억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 몇 배가 돼요? 중심각이 반띵이 되면 호의 길이도? 그럼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자. 여기 몇 라디안일 때? 그럼 여기는 지금 반지름 얼마라고 놔버리면 여기도 그냥 호의 길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1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은 거니까. 그럼 1라디안일 때 얼마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R이 된다. 그럼 이거 한 바퀴 돌리면은 몇 도가 나와요? 60분법으로? 360도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요? 2 파이 R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라면? R이라면 360도 한 바퀴일 때 호의 길이는 뭐가 나와야 돼요? 2 파이 R이 나와야겠죠. 그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 비례식에서 뭐의 곱은? 내항의 곱 360도 곱하기 R은 2 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냐? 2R로 나눠버려. 뭐로 나눠버리자고? 그럼 2R로 나누면 오른쪽은 뭐만 남아요? 파이 라디안만 남는 거야. 여기 왼쪽은 2R로 넣으면 몇 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거다. 파이 라디안이 몇 도를 말하는 거다? 180도를 말하는 거다. 어차피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각은 특수각이라고 해서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30도, 45도, 60도. 맞아요? 틀려요? 그것들을 전부 다 180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30도라는 건 180도를 뭐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양변 6으로 나누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파이가 45도. 맞아요? 60도라는 건 180도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서 3분의 파이가 60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 호도법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채꼴 도형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호도법이라는 게 탄생한 게 무슨 꼴에서 탄생한 거니까? 부채꼴에서 탄생한 거니까. 시험 문제도 뭘 물어본다? 부채꼴의 뭐의 길이 구하는 공식,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뭐 구하는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냐?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60분법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했어요. 그럼 무슨 법을 이용해버리면? 호도법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라는 거 R 세타라는 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부채꼴의 넓이 얼마라는 거 2분의 1 L R이라는 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네. 네. 봅시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로 바뀌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LR로 바뀌어요. 2분의 1 LR인데 방금 전에 L은 뭐랑 바꿀 수 있댔으니까 R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뭐로 바뀐다? 2R 제곱 세타로 바뀐다. 됐나요? 이걸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삼각함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뜻을 한번 얘기해보자. 삼각함수는 몇 종류가 있냐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사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럼 질문이 이거야. 사인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빗변분의 높이요 라고 말하는 친구는 아직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를 못 벗어난 거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랑 삼각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삼각비는 몇 도에서 몇 도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0도에서 90도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삼각함수는 그거보다 더 큰 각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실수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 요렇게 정의합니다. 뭐든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좌표 평면을 그리신 다음에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동경을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 P라고 놓고 얘를 X, Y라고 하고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것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P에서 여기다가 뭘 내려버리시면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X분의 Y다라고 삼각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Y, X가 뭘 말하는 거예요?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라고 하는 거야. R은 뭐가 되는 거고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냥 X, Y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시험지에서는요 원을 안 줘요. 원을 안 주고 여기다 점 하나 찍어줘요. 마이너스 5,12다. 거꾸로 썼네. 마이너스 12,5가 될 때. 오케이? 이 동경 쫙 이어주고 요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동경은 줬으니까 뭐만 그려주면 돼요? 원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이 길이가 원의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0,0에서 마이너스 12,5까지니까 그 반지름 피타고라스면은 13 나와요. 오케이? 그럼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 r분의 y니까 13분의 5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 x는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삼각함수의 뜻에서 삼각함수의 뭐가 결정된다라는 거. 부호가 결정된다. 뭐가 결정된다? 먼저 이 동경이 몇 사분면 안에 있을 때는요. 1사분면 안에 있으면 x좌표도 당연히 뭐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고 y좌표도 양수고 반지름은 항상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니까 1사분면에 각이 있다면 그때는 삼각함수 3개 전부 다 양수가 나와요. 그런데 동경이 몇 사분면으로 가버리면 그럼 2사분면의 특징은 무슨 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x좌표가 음수, x가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네? 그럼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뭐가 나오는 거고? 음수가 나오는 거고 누구는? 사인은 r은 당연히 양수고 y좌표는 양수니까 사인은 그대로 2사분면에서 또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강산아. 그럼 얘가 몇 사분면 내려가 버리면 3사분면으로 내려가 버리면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야. 그럼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는 거고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3, 4분면은 탄젠트가 양수가 된다. 맞아요? 4, 4분면은 마찬가지로 누가 양수가 나와? x는 양수고 y가 음수겠죠? 그걸 하면은 누구만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모두 다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이걸 줄여서 얼싸안코라고 읽어줍니다.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얼싸안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준욱이랑 선생님이 얼싸안코 좋아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양수가 되는 거 얼싸안코다. 모두 양수, 사인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이해됐나요? 이게 삼각함수의 뜻이고요. 안 끝났어. 마지막. 이 삼각함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 사이에, 코사인하고 탄젠트 사이에, 탄젠트하고 사인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몇 가지 관계가 있냐? 2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요. 사인 세타를 뭐 한 거하고 코사인 세타를 뭐 한 거? 즉 여기 각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와요. 왜 그런지 당연하겠죠? 사인 제곱하면 얼마예요? r제곱분의 y제곱이고 코사인 제곱하면요 r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해보면요 r제곱분의 뭐제곱 더하기 뭐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x, y가 뭐였어? 아주 괜히 좋네. 0,0에서 동경을 x, y라고 했잖아. 맞아 틀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럼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r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 제곱이랑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거 더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요. 탄젠트의 뜻이 뭐분의 뭐였어? 그럼 이 분자 분모를 똑같이 r로 나눠봐. 그럼 r분의 x분의 r분의 y지. 그럼 r분의 x가 뭐예요? r분의 y는요? 그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요 2가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첫 번째 시간 삼각함수는 총 3번에 걸쳐서 끝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거 제목은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삼각함수 뜻에서는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다. 오늘 3가지 얘기를 했다. 첫 번째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깨부시는 작업. 두 번째 삼각함수란 무엇이냐. 세 번째 걔네들 사이의 관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두 번째 제목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마지막 제목은 삼각함수의 활용.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안 됐나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별로 안 나왔네.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봅시다. 강산아, 1번 읽어봐. 자, 168쪽에 보시면요,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어디에 나타내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나타내보래. 그럼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480. 그럼 봐봐요. 이렇게 쓰는 건 각을 알긴 아는데 일반 각을 좀 제대로 안 배운 친구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여기 360도를 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반 각의 올바른 표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몇 바퀴 돈 다음에 한 바퀴 돌았고 몇 도 더 갔다? 120도 더 갔다. 그럼 그림으로 굳이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 돌고 120도 더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나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니까 몇 도라고 돼 있어요? 930도요? 그럼 930도라는 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0도를 몇 번 간 다음에 두 번 가면은 720도죠. 720도에다가 뭐 더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방금 어떤 분이 조금 작은 소리로 3번이라고 한 친구가 있어요. 3번 가볼게요. 그럼 몇 도예요? 1080도죠. 1080도에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냐? 150도를 빼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똑같아요. 위에 거는 무슨 말이죠? 몇 바퀴 돈 다음에 두 바퀴 돈 다음에 몇 도 갔다? 210도라는 건 이게 180도고 거의 30도 더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아래 거는 무슨 말이냐? 몇 바퀴 간 다음에 세 바퀴 온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150도 가라. 똑같은 각이야. 몇 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네요? 마이너스 780도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거꾸로 쓸게요. 그냥 360도 곱하기 얼마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720도니까 몇 도만큼만 더 가면 돼요? 마이너스 60도.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두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720도 가고 마이너스 60도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4사분면이죠. 마지막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020도니까 이거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몇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080도야. 마이너스 1080도에다 몇 도를 더하면 돼?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60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몇 사분면?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각에서 포인트는 바로 어디야?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요런들만 읽어주면 상관없다. 자, 2번 한번 가볼게. 2번도 일반 각의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 일반 각의 개념. 아까 제가 일반 각의 개념 가지고 시험에서 뭐 물어본다고 했었냐면은 동경의 위치 관계 물어본다 그랬지. 근데 위치 관계 가기 전에 약간 워밍업 같은 문제, 스트레칭 같은 문제가 2번이야.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일 때? 그럼 칠판 잠깐만 봐주실래요? 2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2사분면으로 가려면 동경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몇 도예요? 90도. 여기서 90도예요. 90도. 그럼 90도보다 뭐 해야 되고? 몇 도보단 작아야 될까요? 맞아요. 이걸 보고 이렇게 적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라고요. 왜요? 이렇게 적으신 분은 한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는 거죠. 뒤에다가 반드시 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을 적어주셔야 된다. 맞습니까? 이걸 세글자로 무슨 각?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2분의 a를 구하래요. 뭘 구하라고요? 2분의 a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2로 다 나눠버려요. 그럼 여기 4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2분의 세타. 왜 난 세타라고 썼지? 90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세타 맞아? 너 왜 이러고 온 거야 지금? 그럼 볼게요. 이런 다음에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는다? 0부터 집어넣는다. n은 정수니까. 선생님, 정수면 음수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0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n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왼쪽은 몇 도가 되고요? 오른쪽은 몇 도가 돼요? 그러면 n이 0일 때
45도에서 90도까지 여기 어딘가에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있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25도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 다음은요? 270도보다 뭐 해야겠네? 그 270도는 여기에요. 90, 180, 270 225도는 그걸 반대쪽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존재해야겠네요. 그럼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에 2 집어넣으면 다시 한 바퀴 돌아 몇 도로 되나? 다시 45도에 이렇게 되는 거죠. n에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고 맞아요? 그럼 동경이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몇 사분면 아니면 몇 사분면? 1 사분면 아니면 3 사분면 존재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3번 문제가 시험에 특히 내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수능에서는 잘 안 물어봐. 근데 제가 했던 말 기억나? 작년에 모의고사들과 수능을 보고 제가 항상 했던 말 있죠. 요즘 수능은 제가 짐작을 못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게 나와도 당연해 보이는 시험이 요즘 수능 트렌드야. 그러니까 요즘 수능의 트렌드를 말한다면 수능의 내신화, 내신의 수능화. 오케이? 자, 3번에 보면요. 듣고 있냐? 세타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데 그 사이에서 누구랑? 7세타랑 누가? 세타의 동경이 있대요. 1번에 보니까 둘이 뭐 한다? 일치한다. 그럼 봐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것들이 다 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꼭 이런 거 풀 때 책 보는 새끼가 있어. 걔네들은 지옥 갑니다. 자 보시면요. 강산아 보고 있니? 네.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동경이 뭐 하는 거야? 일치하는 거야. 그럼 주황색은 7세타고 노란색은 세타라고 놓으면요. 둘이 더 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둘이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빼면은 7세타에서 세타 빼면은 뭐 나와요? 그럼 그게 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무슨 개념을 모르는 친구라고? 일반각 개념 모르는 친구라고. 0도 쓴 다음 뒤에 더하기 뭐라고 써줘야 돼? 그렇지. 양면을 6으로 나눠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세타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n에다가 지금 세타는 처음에 보니까 3번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세타는 몇 도가 될 수도 있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이렇게 세타가 가능하면 몇 개가 존재한다? 5개가 존재한다. 이해됐어요? 2번 가봐. 세타하고 7세타가 뭐래요 이번에는? 방향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고 방향은 반대인데 일직선이다? 그럼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는 이쪽으로 그리시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노란색을 세타라고 하고 주황색을 7세타라고 하면 요만큼이 세타고 이만큼이 7세타야. 동민아 더 하고 싶니? 빼고 싶니? 빼요! 빼면 몇 도 나오는데? 그게 몇 도 나오는데? 80 더. 그렇지. 보인다고요. 굳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보인다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고3이잖아. 이거 분명 언제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 제가 유튜브 물론 여러분 때문에 올리긴 하는데 워낙 구독자가 좀 옛날에 많았다 보니까 심심하면 유튜브 그 분석표가 있어요. 얘들은 모르지? 유튜버가 아니니까. 유튜버 이제 들어가면은 분석을 해줘요. 나이대랑. 네, 나이대랑 성별이 나오는데 제가 구독자가 14,000명이 좀 넘어가는데 그럼 내 생각에는 몇 명이 몇 대가 제일 많을까? 10대가 제일 많을 줄 알았거든. 10대가. 10대는 거의 없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있어요. 30대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부모님의 아이디로 유튜브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없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자기 엄마 아빠 아이디로 구글에 접속한 애들 없다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그럼 내 걸 누가 보냐? 가끔 심심치 않게 그런 댓글이 달려요. 뭐 어디서 뭐 40살 먹은 아저씨입니다.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그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수학은 아니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입시 수학이야 입시 수학. 진짜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려면 대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입시 수학이지. 그 교육과정 그 평가원장이 나와가지고 수능 끝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항상. 그럼 여러분은 그럼 욕을 하지 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학원 안 다니고 풀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40살 먹은 아저씨가 수학을 20년 만에 다시 내 걸 보셨대. 이해가 잘 돼서 책을 사고 싶대. 무슨 책 사야 돼 물어봐. 그럼 그 아저씨 20년 동안 수학 공부 안 했잖아. 근데 좀 죄송한 말인데 20년 전에 수학 못 하셨을 거라고. 그럼 지금 왜 수학이 재밌어지는 걸까? 20년 동안 살면서 무슨 능력이 늘어난 거야? 무슨 능력이? 이해력이 늘어난 거야. 이해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수학학원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국어학원이야. 일단 텍스트를 이해하고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못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강산이처럼 졸잖아요. 30분 뒤에 다 까먹는 지식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이거야. 졸더라도 까먹더라도 집에 가서 책을 다시 봤을 때 그래서 두꺼운 책 쓰는 거야.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똥 닦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 두꺼운 책 읽어보라고. 설명이 정말 주옥 같은 책이야. 이 마플 교과서가. 읽어봐야 돼. 고3이잖아? 고2 때 할 때는 좀 어버버버 했지? 이제 고3이니까 이해력이 분명히 늘었을 거야. 여러분 왜냐면 생각해봐. 지금 한 오늘 2월인데 이제 2월 됐죠? 2월 달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고3이라고 무게 잡으면서 공부 좀 빡세게 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한 게 더 많지 않나요? 영어학원, 국어학원 끊임없이 나눠주는 프린트물 주위의 압박, 친척들의 압박, 설날에 샀더니 시장 세뱃돈이나 줄 것이지 네가 올해 고3이라고 이러면서 막 압박감. 그러니까 뭔가 막 지문 하나라도 더 읽게 되고 특히 국어 공부 양이 확 늘었지. 고2 때는 솔직히 국어 공부 안 하잖아. 그냥 학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그냥 고3 올라가니까 뭐 매산비 풀라 그러지, 매산문 풀라 그러지, 뭐 이상한 모의고사 풀라 그러지. 일단 너네가 웬만한 책 한 권짜리 두께를 하루에 한 권씩 푼다고.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 국어 비문학 지문. 맞아 틀려? 아니야? 그 정도는 해야 고3 아니야? 나 때는 그랬는데. 매산비 매산문 안 하면 고3 아니잖아. 이 표정은 매산비가 뭐예요? 라는 개같은 표정은 뭐지? 요즘 그거 안 하나요? 옛날 책인가요? 왜 언니만 웃어요? 언니랑 나랑 같은 세대인가? 매산비 몰라요? 매일 3분만 매일 3분마다 푸는요? 3분마다 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매일 3개씩 푸는 비문학 뭐 이런 거 안 해요? 매일 3개씩 3개의 지문으로 완성하는 뭐 이런 거. 그런 책이 좀 저는 모의고사 하다가 비문학 그렇게나 풀어요? 골라서 풀고 그래 마음에 드는 걸로? 경제는 좀 별로고 그냥 별로. 차례대로 받아가 차례대로 받아가지고 연두대로 최악의 공부법이에요. 나중에 기출을 그렇게 풀려고 하면 이게 팁인데 저도 재수를 했고 수능을 6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데 기출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기출을 많이 너무 일찍 기출을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니? 지문을 읽는 순간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외워지는 거죠. 나 이거 풀었던 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 국어 실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그래서 사실 나는 기출을 6월 모의고사 이후에 풀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제가 말하는 게 모의고사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요. 그냥 모의고사 받아가 연습도 점점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이해를. 똑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엄청 더 풀 거라고요. 근데 1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건 나중에 네가 어떤 문제집을 하든 또 그 기출 또 나오거든 문제집에. 사사하면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하면 말꼬리 잡으면 내가 할 말은 없고요. 그 별로 좋은 공부법은 아니다라는 걸 고대 나온 선생님이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 기출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6월 이후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3월 모의고사까지는 개념 다시 잡으세요. 개념. 국어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국어도 나름 다 개념이 있어요. 국어도 개념이 있으니까 3월까지는 개념 잡고 문제풀이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안 늦어. 언니 해보니까 알잖아. 6월 모의고사 지나면 시간 많아져요. 학교에서도 수업 실수를 안 하셔요 선생님들이. 약간 좀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분위기로 가거든. 7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그냥 밤새서 문제 푸시면 돼요. 벌써부터 무슨 모의고사 시간 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기출 많이 푸는 게 지금은.
6월 이후에는 양을 확 늘려야 돼. 근데 그 전까지 점프할 수 있는 뭔가 스킬도 조금 배우시고.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우리 학원 다녀도 수학 인강을 꼭 들어라. 메가패스 끊었으면 우진이 형 거 좀 봐라. 알겠냐? 끊어놓고 안 보는 건 죄악이다. 알겠냐? 얌마 너 얘기하는 거야. 좀 봐요. 아직 동민이는 좀 멀었고 유리랑 아직 안 되고. 일단은 개념부터 잡고 그 다음 스킬이 익히는 거야. 오케이? 스킬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시작. 일단 개념은 다 외워놓고 기초는 제일 마지막에 개념 탄탄하게 다져놔. 뭔 얘기가 된 거야? 하여튼 그 3번 문제 절대로 뭐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아래 보면은 표로 막 정리돼 있죠? 그 표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이해력이 그렇지. 일직선에 있고 이 얘기하다가 일직선이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둘이 더하고 빼고가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럼 되는 거야. 4번 가보실래요? 4번에 보니까 1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6cm고 중심각의 크기는 150도. 이렇게 생겨있는 부채꼴의 뭐의 길이랑 뭐의 길이를 뭐 해보래요?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 그럼 일단 60분법 나왔으니까 초딩처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뭐분의 뭐? 360도분의 뭐? 중심각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기존에 우리가 60분법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2번 보세요. 이런 게 시험 나오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 게 있대요? 8인 게 있대. 둘레의 길이가 8. 그럼 칠판 잠깐 볼게. 반지름 얼마죠? 여기도 얼마예요? 호의 길이는 뭐라고 써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둘레라는 건 반지름 몇 개에다가 호의 길이 하나 더한 거. 그게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럴 때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럼 넓이가 최대라는 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1 L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잖아요. 둘이 뭐 한 거 알려주고 더한 거 알려주고 둘이 뭐 한 거에 곱한 거에 무슨 값 구하래요? 그럼 이거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산술 기하 평균이 떠올라야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양변을 2로 약분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버리시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2분의 1 RL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돼?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넓이도 구하시고 넓이 및 그때의 뭐도 구하래요? 중심각. 그럼 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뭐가 성립하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네들이 서로 뭐 할 때다? 둘이 더한 게 얼만데? 8. 둘이 같다면 얘가 얼마고? 4. 얘도 얼마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호의 길이는 뭐가 나와야 돼? 4. 그럼 L 이꼴 R 곱하기 세타잖아. 그럼 2하고 세타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둘이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산술기하 평균에서 A 더하기 B가 2 루트 A, B보다 뭐 하거나 크거나 뭐 하다? 같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 4를 가진다는 건 여기서 4보다 작다가 아니라 4보다 같다.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냐? 앞에 거랑 뒤에 거 두 개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도 얘의 최대값이 4가 되는 순간 4보다 작은 거 말고 4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고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건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할 때다? 같을 때다. 근데 방금 전에 둘이 더해서 얼마랬어? 그럼 똑같은 것끼리 더해서 8이 돼야 되니까 얘도 4고 얘도 4가 된다. 그럼 L4, 2R4, 2R이 4니까 R은 2. 그럼 L 이꼴 R 세타잖아. 그럼 2하고 세타 곱해서 뭐 나와야 돼? 4 나와야 돼. 세타 얼마다? 2. 2라고 쓰기 좀 민망하면 2 괄호 열고 라디안 괄호 닫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냥 2라고만 쓰셔도 괜찮아요.
내가 너를 찌야겠고 일어나세요. 자, 넘어가서 178쪽으로 가볼게요. 이 삼각함수의 뜻과 관계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뜻과 관계인데요. 문제 풀기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1번에 보니까 1번 세타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뭐의 값과 뭐의 값을 구하래? 사인 저거 아, 다 구하래?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럼 칠판 봐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면요. 일단 각이 뭐가 나왔다는 거? 음수가 나왔다는 거.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얼만큼 같다라는 거야? 3분의 파이만 같다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으시라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3분의 파이라는 건 몇 도야? 60도잖아. 그럼 60도 보는 순간 나는 고개 내려주면은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특수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60도, 90도, 3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1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지. 순서는 상관없어.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놔버리면 여기 몇 x가 되는 거고 여기 몇 x가 되는 거야? 루트 3x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끝나버렸네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사인의 뜻은 뭐분의 뭐였지? r분의 y. 그럼 우리 이 점의 좌표 어떻게 써야 돼? 이 점의 좌표? 뭐 컴마 x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3x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맞지? 4사분면이니까. 그럼 사인은 뭐분의 뭐야? r분의 y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뭐분의 뭐니까?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되겠죠. 마지막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x분의 y잖아요. 그럼 x분의 y 하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죠. x는 전부 다 약분돼 버리고. 이해됐어요? 정말로? 오케이. 그 밑에 2번 가볼까? 원점 5하고 점 뭐 컴마 뭐를 연결한 선분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3 여기 있어요. 그럼 좌표는 줬으니까 뭐의 길이만 구할까? 반지름만 구할까? 0,0에서 마이너스 4,3까지니까 길이 얼마라고 쓰면 돼? 5라고 쓰면 돼. 그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보래요.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돼요? 5분의? 5분의?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r분의 y. 다시요. 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은요? 탄젠트는요? 다시요. 코사인은요? 사인은요? 탄젠트는요? 다시 할게요. 사인 세타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끝. 2번 한번 가볼게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고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고 3분의 그럴 때 탄젠트 세타가 몇 분의 몇이란 거 줬어요. 3분의 3 칠판 좀 봐주세요. 그럼 탄젠트라는 건 뭐분의 뭐니까? X분의 Y 그럼 x분의 y인데 그럼 이걸 내가 뭐 컴마 뭐라고 놓으면 되는 건데 그냥 3,4라고 놔도 상관은 없는 건데 몇 사분면이랬으니까 그럼 뭐 컴마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3, 4분면은 x랑 y가 모두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맞니? 그럼 지금 또 아까랑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은 문제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사가 나왔어.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5라고 미리 써놓을게요. 자, 읽어보세요.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5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마이너스 게임 끝. 2번 한번 가볼까요? 세타가 똑같이 몇 사분면의 각이래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이번에 뭐 알려줬어? 코사인 세타 몇 분의 몇이래? 마이너스 13분의 10 그럼 코사인이라는 건 뭐분의 뭐죠? 그럼 R이 음수 나올 수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R이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X 좌표가 얼마라는 거 그럼 Y 좌표만 알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거든. 다시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라고?
R제곱이라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 5는 5인데 몇 사분면이지? 3분의 마이너스 됐어요? 사인 읽어보세요. 13분의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 읽어보세요. 12분의 5라고 읽으면 되겠지. 됐어요? 요렇게 삼각함수 3개 중에서 몇 개를 던져주면 하나를 던져주면 나머지 2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주의할 건 뭐예요? 부호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뭐만 조심하자고? 부호만 조심하자. 얼싸 않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양수, 싸코는 음수. 3, 4분면이니까 코사인 뭐 나온 거야? 음수 나온 거야. 탄젠트랑 사인, 탄젠트는 양수, 사인은 음수다. 자, 마플 개념 느낌 3번 가볼게요. 3번은 전형적인 내신 문제.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엔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에 1번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다음 식을 뭐 해보래요? 성립합을 뭐 해보래요? 보이래요. 한마디로 증명이라 그 얘기 아니야? 1번은 뭐라고 써있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은 2다. 이걸 증명해보래. 그럼 좌변을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2사 코 더하기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 마이너스 2사 코 더하기 코제곱. 그럼 2사 코하고 마이너스 2사 코는 뭐해지고요? 사라지고요. 사제곱 코제곱 몇 개씩 있으니까요. 2개씩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예쁘게 써줄게요. 그럼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얼마니까? 1 답은 2다. 증명 끝. 2번에 보니까 뭐 빼기 뭐를 증명해보래요? 4분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이요. 그럼 4제곱 빼기 4제곱 여기 보세요. 4제곱 빼기 4제곱도 똑같이 무슨 공식이냐면 합차 공식이에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사제곱 빼기 코제곱.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는 뭐로 사라지고요? 1로 사라지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제곱을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제곱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사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제곱 쏙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코제곱에서 코제곱을 또 빼니까 뭐라고 쓰면 돼? 1 마이너스 2 코제곱이죠. 증명 끝났죠. 1 마이너스 2 코제곱. 됐나요? 3번 한번 가보자.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세타 제곱 대충 읽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제곱 1 마이너스 사제곱 1 플러스 타젠트 제곱 제곱이. 얘네들 곱한 게 얼마 나오는 걸 증명하래. 1 가보자. 봐봐. 탄젠트라는 건 뭐분의 뭐라고 했죠? 호분의 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개 한번 해볼래요? 요렇게 하면 얼마고요? 그 다음은요? 코제곱 곱하기 요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사인. 요렇게 하면요? 코제곱 미안. 다시 할게. 양변에 조용히 해. 1 빼기 사제곱은요 코제곱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꿀게요. 코제곱 괄호 1 더하기 코제곱분의 사제곱. 맞아요? 틀려요? 다시 분배해봐요. 코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증명 끝. 이거 다 외우라는 뜻일까? 절대 아니야. 이게 증명하는 걸 어쩌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오늘 알려준 모양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얼마다? 그걸 가지고 코제곱은 1 빼기 사제곱이다. 사제곱은 1 빼기 코제곱이다. 이런 걸 너희들이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마지막 4번이요. 뭐예요? 앞에 거 2개는요. 바로 쓸게요. 1 빼기 사제곱분의 1. 맞아요? 네. 합차 공식. 뒤에 거 2개는 뭐예요? 1 빼기 코제곱분의 1. 맞아요? 그럼 보자. 앞에 거 통분해봐요. 사제곱분의 사제곱 빼기 곱하기 뒤에는요. 코제곱분의 코제곱 빼기.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1 빼기 사제곱이 뭐라 그랬어요? 코제곱 그럼 사제곱 빼기 1라는 건 여기서 부호만 뭐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 사제곱분의 뭐로 바꾸면 돼요? 이 두 번째 건 뭐로 바꾸면 돼요? 코제곱분의 마이너스 사제곱. 약분하니까 뭐만 남아요? 플러스 1만 남았죠. 증명 끝. 됐니 안 됐니? 자, 내신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내신 문제 4번. 내신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싸 더하기 코가 얼마일 때? 나는 이걸 보면 괜히 뭐 하고 싶다? 제곱하고 싶다.
이거 제곱하면 왼쪽 어떻게 돼? 4제곱 싸제곱 더하기 2사코 더하기 코제곱이지? 그럼 싸제곱 코제곱 뭐로 바뀌어서? 1 더하기 1 플러스 2사코가 4분의 1 제곱하니까 16분 그럼 2사코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는 거고 2로 나누니까 사코는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되는 거다. 됐냐? 2번 문제 보니까 뭐 더하기 뭘 구하래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라는 건 뭐분의 뭐다? 코분에서 그럼 그거의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코분의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고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1이니까 CS분의 1이네. 방금 전에 CS 얼마라고 했는데 그럼 저거의 역수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5분의 얼마다? 30이다. 그럼 저거 그 제곱해가지고 그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천천히 써드릴까요? 제곱하면은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2 사 코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몇 분의 1이다. 그럼 얘네들 더한 게 얼마니까? 얘네들 더한 게 1 더하기 2 사코 그게 16분의 1 이렇게 할 거예요. 3번에 보니까 뭐 빼기 뭐를 구하래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 나는 못 구해요. 대신 뭐는 구할 수 있냐?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구할 수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곱셈 공식. 싸 더하기 코의 완전 제곱 빼기 몇 사? 4사. 맞아요? 틀려요? 그럼 싸 더하기 코의 제곱이 방금 1 더하기 2 사코였잖아. 그럼 1 더하기 2 사코에서 뭘 빼주니까? 4 사코를 뭐 해주는 거니까? 빼주는 거니까 뭐로 바뀌어요? 1 마이너스 2 사코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냐? 3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5.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네? 16분의 30. 뭐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3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이라고 쓰는 거죠. 됐나요? 네. 하나 더 있네요. 5번 문제 가볼게요. 요거는 모의고사 3점짜리로 가끔 나오는 문제. 모의고사 3점짜리 절대 4점은 안 나와요. 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차 방정식 뭐라고 써 있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이거의 두 근이 뭐하고 뭐다? 사인하고 코사인 사람 사인. 그럼 보세요. 더 이상 읽지 마시고 이건 고1 때 배운 건데 바로 그냥 고3 때까지 똑같죠. 몇 차 방정식에? 2차 근이 몇 개 나오면 두개 나오고 뭐 풀어 푸는 문제야? 근거하기 싸 더하기 코는 몇 분의 몇이다? 그 다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얼마다? 3분의 그럼 잠깐만요. 또 이 사인 더하기 코사인 보자마자 뭐 해주고 싶어? 제곱하면 뭐 나온다고? 1 더하기 2 사코. 이거 제곱하면은 9분에서 잠깐만. 사코가 방금 얼마랬어? 그럼 3분의 a에 2 곱하니까 3분의 2a는 여기서 1 넘어가 버리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9. 몇 분의 몇 곱해버리니까 2분에서 a는 몇 분의 몇이다? 마이너스 3분의 10 됐어요? 문제 뭐 구하래? a 구하래? 끝. 2번 하나 더 있네. 싸 세제곱 더하기 코 세제곱 구하래.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시작. 싸 더하기 코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 싸코 싸 더하기 코야. 싸 더하기 코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그거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 마이너스 3 곱하기 싸싸네 여기 싸코 싸코가 얼마였죠? 방금 싸코가? 잠깐만 a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8분의 5 곱하기 싸 더하기 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요. 됐나요? 3, 3 약분하고 2, 1은 2, 9, 18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7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얼마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8에다가 15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네? 23이네. 그걸 풀어도 그 완전제곱 비슷하게 생긴 그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가뿐하게 푸시하겠습니다. 이해됐냐? 오늘 머릿속에 몇 개 집어넣어야 돼요? 큰 카테고리는 하나야. 큰 카테고리. 삼각함수의 뜻. 근데 그 카테고리를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열었다 치면은 그 폴더 안에 3개의 파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첫 번째가 선입견,
너무 유치해? 일반각과 호도법으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가 삼각함수의 뜻, 마지막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만약 다음 시간에 내가 사인이 뭐야 했는데 뭐 하면 뒤지게 맞는 거야.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관계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 탄젠트는 코분의 4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슈.